자, 준비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몇 페이지 어디 하다 말았지? 124페이지. 124페이지. 자, 124페이지 펴보세요. 자, 펴셨으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불고 안하율. 불로 안하율. 여행의 유마일 문질. 여행의 유마일 문질. 안하율 100%는 안하율 100%. 세조나 불감임의 피문질. 세조나 불감임의 피문질. 소이자하. 소이자하. 응념아석어 일처 경행. 억령아서서 일처경행. 시유 범왕 명활 엄정. 시유 범왕 명활 엄정. 여만 범구 방정광명 내의 아소. 여만 범구 방정광명 내의 아소. 개수장례 문화원. 개수장의 문화원. 기아나율 천안소견. 기아나율 천안소견. 아직 답은 아주사원. 인자. 인자. 오견차 서가모니 불토 삼천대천세계. 월견차 서가모니 불토 삼천일천세계. 여관 장중 안마륵과. 여관 장중 안마륵. 이제 안하율은 저기 천안제 부처님 제자 중에 천안제일이죠. 천안이란 건 뭐냐면은 그 60통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지워야 될까? 경전에서. 우리는 불자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 불자인데, 불자면은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뭐 다른 거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다. 여기 이제 여기 경전에서만 보면 비유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천안이란 말은 옛날에는 통용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굳이 천안이라고 하면은 1990년대 쏘아 올린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최근에 작년인가 쌓아 올린 제임스 웹 망원경, 이 정도 되면 혹시 천안 정도 근접했다고 할 수 있죠. 수십억 년 멀리 있는 그런 은하단도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누차 말씀드리는데 부처님 그러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천안통을 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중됐을 때 깨닫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 전부 다 알고 죽음도 초월하고 그야말로 안 먹어도 사는 정도로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전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이거든.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얼마 전까지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뭐 팽배해 있잖아요. 전체 종교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좌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근본 질문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사는가? 이런 문제들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있는 좌표를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자동차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 찍을 때 제일 먼저 내 있는 데부터 시작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가 알려면 내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조금 이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할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알지 못했던 것, 지금은 알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주론에서 빅뱅 이론이라는 게 들어보셨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지만은 지금 많은 현대 과학자들이
표준 이론으로 생각하는 그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한순간 조그만 지점에서 폭발을 해가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인가 아직 몰라, 아무도.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 이전에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빅뱅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에도 이제 이 빅뱅 이후 3분이라는 책에 내가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린 바 있는데, 빅뱅 이론이 일어난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루는 그런 미세 입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2012년도인가 유럽의 그 입자 물리 분리소에서 분리해낸 그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빅뱅 터지는 순간에 힉스 입자부터 시작해서 뭐 쿼크니 우리가 말하는 양성자, 중성자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빛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이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과 공간도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원래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점이 있어가지고 빅뱅이 시작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조그만 지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한 시간과 공간도 동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무가 아니고 이 자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플라즈마 형태로, 이게 아직 물질이 되지 않는 형태로 아주 그때는 뭐 수천억 도가 됐으니까, 높았으니까 서로 응집 결합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온도가 낮아야 물질이 서로 끌어당겨서 이제 결합을 하게 돼. 그 뒤로 한 38억 년 정도 흐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질이 어떻게 결합하냐면은 팡 터지면서 전부 균일하게 터지면 결합을 하지 않은데, 그 터진 이후에 보니까 조그만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10만 분의 1도의 온도 차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낮은 차이 때문에 낮은 곳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못한 게 뭐냐면은 그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태양이니 은하수니 뭐 여러 물질들, 보통 물질들 이런 것들은 이 우주에 있는 물질의 한 4,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 내지 5%.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이거지. 아직 밝히지 못해서 그걸 다크라고 해요. 어둠. 모른다는 뜻이요. 그것을 물질과 에너지 두 개로 이제 나눴는데 한 25%가 다크 물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물질. 그 다음에 나머지 70%가 다크 에너지. 어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물질이 뭘고 에너지가 뭐냐면은 처음에 빅뱅 일어났을 때 다크 에너지가 거의 95% 이상이었어요. 아니, 다크 물질이.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면, 물질은 뭐냐면은 중력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도 아인슈타인 얘기처럼 모든 중량이 있는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뭐 95% 이상의 그 다크 메탈에 같은 물질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주변에 아까 이 보통 물질 이런 것들이 서로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때가 이제 38만 년 정도 지나서. 38만 년 정도 지나면은 수천억도 됐던 그 온도가 이 3000도까지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물질을 이루는 92개 원소란 게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 배우는 92가지 이 주기율표 있잖아요. 그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이 최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원자가 소위 말해서. 그러면 빅뱅 당시에는 뭐 수소,
뭐 헬륨 그 두 가지가 약간 있었는데 이것들이 워낙 빛이 그 열이 강해가지고 모이지 못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서로 암흑물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 뭉친 것이 원자라는 거예요. 원자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중간에 핵이 있고 전자 하나가 도는 거 이게 수소 원자고 수소 원자 두 개 모인 게 헬륨 원자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최초 만들어졌어. 지금 여러분들 태양이 제일 빛나는 것은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둘이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1억 년 정도 그 사이에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별들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빅뱅 했잖아요. 그러면 우주 먼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스들이 생겨요. 주로 가스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수소가스, 헬륨가스.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아까 그 암흑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우주에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향해서 이런 가스나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이는 것들이 별이고 은하수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빅뱅 이후에 한 1억 년 정도, 2억 년 정도 지나면서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들이 또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끌어당김으로써 이 은하계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여기는 갤럭시라 해가지고 우리 은하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또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일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50만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빛이 속도로 250만 년 정도 가야 돼. 응?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클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은하의 반경이 지름이 한 10만 광년이에요.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가늠이 잘 안 되죠. 자, 10만 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야.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쯤 있냐 이 말이죠. 그 가운데 한 좀 바깥 정도 3분의 1 바깥에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은하 중에서도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을 도는 이제 우리 그 위성이 우리 뭐 7개인가 8개인가 되죠. 그 중에 우리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 중에서도 이 한쪽에 있는 한국, 제주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70%의 암흑 에너지하고 25%의 암흑 물질, 총에서 95% 우리가 모르는 상태고, 겨우 알고 있는 게 별이니 은하수니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겨우 한 4,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우주에. 그럼 아까 기본 원소라고도 하는데, 그 원소들이 몇 가지 한 수십 개 모여가지고 우리 인체를 만들어요. 서로 못해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때 되면 또 이게 흩어져 사라져.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큰 조상은 빅뱅이고 두 번째 조상은 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우린 죽으면 다시 우주 먼지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뭐가 또 형성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우리 은하계 같은 이 은하수가 또 수천 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지구란 게, 우리 지구에서 발 딛고 사는 인간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하찮은 거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있으나 마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천암통을 얻어가지고 우주를 바라본다고, 그 말이 돼? 그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한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우리 좌표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전부 무시해버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냥 여기서 우리는 달달거리면서 싸우고 사는 거예요. 네가 어리니 내가 어리니 뭐가 어쩌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만 우리가 쳐다보고 아나율이 신통이 어쩌고 막 이런 소리 지금 하잖아요.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보면은 우스운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천하를 얻었어, 뭐 어떻고 뭐가 어쩌고 서로 따지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였어.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있거든. 태양이 도네. 지구가 중심이네.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네.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딱 한번 깨달으면 우주 끝까지 어디까지 다 볼 수도 있고 천안이고 뭐 다 신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측 장비들이 발달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훤히 다 볼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자, 그런 상태에서 경전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어찌 할 거야? 그래도 경전에 있는 말씀 100% 그대로 먹고 나는 순수한 불자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뭐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야. 지금 여기 우리 불교만 봐도 뭐 무슨 절에 와서는 뭘 해야 되느니 뭐 애식 이러니까 지켜야 돼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애들 장난이란 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틀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옳으니 그리니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경전을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은 도대체고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딜레마야, 딜레마. 하여튼 뭐 그런 줄 아시고 한번 쳐다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나율에게 내가 가서 그 병문안을 해라고 말해, 유마일 그사한테. 그러니까 아나율이 부처님한테 말하길 저 자격이 없습니다. 불감의 피문질. 감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소이자하. 억념. 옛날 생각해보니 내가 한 곳에서 조용히 경행을 하고 있었어. 경행이라는 게 이제 보통 참선을 하다가 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잠시 이제 걸어다니고 걸으면서 하는 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엄정이란 범왕이란 거 범천에 사는 이 천상의 중생들이죠. 엄정이란 범왕이 이 만이나 되는 이 범족의 이 식구들을 같이 데리고 방정광명, 깨끗하고 밝은 광명을 발산하면서 네 야소,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계수장래의 문화를 절을 하면서 나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기하란 말은 얼마나 이런 뜻이에요. 아나율 천안소견. 이제 아나율이 천안제일이라고 하니까 범왕이 이제 같은 종족들하고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아나율께서는 천안이 통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답은 아는 이제 아나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즉시 답에 말하길 인자여 그대여 오견 나는 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보냐면은 차 서가모니 불토 삼천 대천 세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가미 불도 삼천대천 세계 그 많이 나오죠. 일천세계, 아니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세계. 그러니 요즘 얘기하면 이 우주를 얘기한다고 봐야 돼. 이 우주를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아나율이. 그 보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마치 내 손바닥 안에 조그만 과일, 안마릇과 과일을 올려놓고 보듯이 그냥 훤히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셔? 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못 봐가지고 그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 쏘 올려가지고 보려고 난리들을 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훤히 봐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옛날 생각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걸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응? 그래도 이 경전은 막 신성시하고 그냥 부처님 받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시되 이렇게 글자만 쭉 따라 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봅시다. 자, 시유마일 내위아언 유아나율 천안소견 위작상냐 무작상냐 천안소견 위작상냐 무작상냐 가사작상 즉여 외도 오통 등 가사작상 즉여 외도 양무작상 즉시 무의 불응유견 양무작상 즉시 무의 불응유견 세존 아시무견 세존 아시무견 피제 법문기연 피제 법문기연 득미증유 즉위 장래의 문활 득미증유 즉위 장래의 문활 세전유진천한자 세수유진천한자 세수유진천한자 자, 그때 유마일 거사가 이제 아나율한테 와서 말하기를, 오, 아나율 존자여, 천안소견, 위작상이냐, 무작상이냐. 천안으로 보는 그 모습이 실제 어떤 현상,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냐, 어떤 아무 모습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천안으로 봐서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습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으니까 천안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가사, 가령, 작상, 어떤 모습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하면은, 즉, 외도 오통과 다를 게 뭐 있냐. 외도들도 50통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는데, 뭐 너나 외도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양무, 작상, 즉시, 무의, 불응유견. 만약에 아무 모양이 없는데, 봐도 아무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불응유견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율이 세존이시여 아시무견, 그때 유마일 거사의 이 질문을 듣고 저는 말을 못했다는 거 말이야. 입 다물고 있었다고 말이야. 어찌할 줄 몰라서. 그러면은 이 내용만 봐도 아나율은 신통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이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신통을 얻었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사유 한계가 이거밖에 안 갔다니까. 신통이란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보면서 신통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걸 신통이라 하는 건지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까지도 있다물고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제 법문기연 그런데 이제 이 범초난과 이 모든 무리들은 이 유마거세의 말을 듣고 득미중유,
참으로 유마고사의 이 논리 정연한 이 말씀을 듣고 미중은 그동안에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즉시 유마일 거사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묻기를 세속유 진천하냐. 그러면 세속에서 진실한 천안을 얻은 사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등장해야겠죠. 자, 한 장 넘어갔어요. 자, 유마일은 유불세존 득진천안 유불세존 득진천안 상제 삼매 실견 제불국 불이이상 상계 삼매 실견 제불구 불이이상 어시 엄정 범왕 급기 권속 500범천 어시 엄정 범왕 급기 근속 500범천 개발 안옥따라 삼막산 보리심 개발한다라 삼막산보리심 예 유마일 조기 호련 불현 예 유마일 종이 호령이라 고아 불임의 피문질. 고아 비밀 이 세상에 진짜 천안통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오로지 부처님 세존이신 부처님께서만 진실한 천안을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산매에 계시면서 모든 국토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불이 이상 그것도 두 가지 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차별상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도대체 차별상이 아니면서 세상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이크, 책 이건 서로 차별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 없이 세상을 본다? 그럼 뭘 본다는 뜻일까? 요 사물을 구성하는 그 원자들, 더 들어가서 더 작은 그런 입자들, 이것을 본다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셔? 뭐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기분 좋잖아요. 항상 삼매에 들어와서 제불국토를 그냥 평등하게 다 본다는 게 얼마나 좋아. 기분이 좋잖아요. 시원시원하고. 그런데 한 칸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본질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본질일까? 우리 오늘 여기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이런 걸 좀 따져서 한번 이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본질. 빵 터진 빅뱅이 본질일까? 그때 만들어진 기본 원자들, 이게 본질일까? 응? 자, 이제 그 처음에 빵 터질 때 터진 이후로 암흑물질이 지금은 25%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90% 이상이었어요. 압력이 있으니까 서로 인력,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런데 점점 지금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어요. 팽창. 아인슈타인까지만 해도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줄어든다고 그랬어. 우주는 이제.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중력이 있으니까 우주에 이게 보통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들이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우주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그걸 감속 팽창이라고 그랬어요.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생각이 줄어들면 안 될까? 그 억지로 이제 평행 우주라 해가지고 안 줄어들게 이 계산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망원경으로 예를 들어서 이 허블 망원경 같은 거로 허블이 이게 쳐다보니까 이게 아니고 계속 멀어지더라는 거야. 우주가. 응?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이제 와서 한번 보시라. 망원경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고는 자기가 잘못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주는 팽창해. 그럼 팽창하면은 암흑물질만 있으면은 계속 잡아다니까 팽창할 일이 없는데 왜 팽창할까? 이게 이제 의문이 든 거야, 과학자들한테. 그런데 이 암흑물질이 점점 에너지로 변하면서 암흑 에너지로 변해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있어. 밀쳐내니까 암흑물질이 암흑 에너지로 더 이렇게 변하면서 이 우주는
더욱더 팽창하는데 그냥 팽창하니까 가속이요. 엄청난 빠른 그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한 200억 년 정도 있으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 팽창할 때를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돼가지고 허물허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본질은 뭐야? 뭐가 본질일까? 본질. 지금 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우주는 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진공 상태, 이 허공까지도 다 무가 아니에요. 다 에너지로 차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막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 비물질, 물질이 아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마음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걸. 마음은 물질이 이 물질이 아닌 것이 아니고 비물질이 아니고 마음도 그냥 물질 종류 하나 에너지라니까. 본질은 그럼 에너지입니까? 이제 본질은 빅뱅만이 알지. 본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새는 날개를 흩날리면서 날아다녀요. 새 모양 작잖아요. 눈도 작고. 그럼 새만큼 쳐다보고 새만큼 생각하면서 살아. 야, 고양이, 개는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놈들은 자기 신체 구조만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두 발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 직립보행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보이는 만큼 사는 거예요. 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옳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적어놓은 책들이에요. 이렇게 경전이 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해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사유했던 뭐 본질이니 진리니 이런 걸 갖다가 대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인간의 구조, 신체 능력만큼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 언어란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언어의 한계가 어느 정도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로 본질이라고 했을 때 본질이란 말이 실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주 저 멀리서 우리 지구를 바라봤을 때 하찮은 거 있으나 마나 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이 쓰는 본질이란 말 자체도 그런 건 인간들이나 쓰는 소리지 있으나 마나 하는 소리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생각해봐. 얼마나 웃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이름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가 깨닫겠다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분들을. 웃긴다. 자, 우리가 그럼 본질이 뭐냐고 우리끼리 앉아서 따지면 누가 쳐다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런 분은 밥 먹고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좌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이런 꼴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동안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나는 뭔가 참 진리를 탐구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경전을 보면은 진실한 말씀이고 하나도 의심이 들질 않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 저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한 100여 년 흘러도 사람들이 그 믿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갈릴레오가 그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목성에 무슨 그 위성 4개가 있다는 걸 직접 이렇게 눈으로 관찰한 다음에 과학자들한테 아이 진짜 봐라. 세상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과학자들은 에이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럴 리가 이렇게 했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경전이 잘못됐다 하면 나는 이제 밖에 나가면 막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뭘 아는데 부처님 말씀인데 진리 말씀을 아니라고 하냐. 그럴 사람이 부지기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경전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전보다도 오히려 빅뱅에 관심이 많고, 우리 태양, 은하수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인간들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인간들은 이루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고, 이놈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소위 DNA라고 하는 놈들은 무엇일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DNA 하면은 거의 아신 거 없잖아요. 아유, 그럼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 이 정도만 알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그리고 세포 하면, 아이, 세포도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정도지,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지구가 45억 년 전에 최초 탄생해가지고, 야,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구가 좀, 이렇게, 자전축이 23.5도인가 기울어졌잖아요? 예. 그거 이제,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달이 생겼다는 거지. 지구가 막 생겨가지고 한 1억 년쯤 돼서 크다는 위성이 한번 와서 충돌했어요. 응? 충돌을 어느 정도 충돌을 했냐면 지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 정도로 큰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파편이 밖으로 흩어져가지고 지구는 어느 정도 그냥 무마되고 밖에서 그 파편들 떠들다 뭉친 게 달이에요. 그럼 달이 충돌해가지고 우리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먹는 물 같은 거, 어떤 사람이 야, 물이 어디서 왔지? 이러면은 지금 물은 외계에서 왔다고 그래, 전부. 밖에서. 그래가지고 몇 억 년 정도 지나서 이 우리가 말한 그 세포 기본 우리 생명 단위를 이루는 기본 세포 단위, 그것이 이게 박테리아인데 최초 이 핵이 없는 원핵 그 박테리아가 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럼이 수십억 년을 진화하면서 비로소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주에, 아니 우리 대기권에 거의 산소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면 누가 박테리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때는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으면 큰일 나. 독소예요, 그냥. 그러니까 혐기성, 공기를 싫어하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기란 말은 산소를 얘기해요. 산소를 싫어하는 생명체들이 수십억 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닷속에서 점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산소가 대기에 쌓여가지고 쭉쭉 쌓여서 지금은 20%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면서 우리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이렇게 큰 생명체로 발달되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그런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신통을 얻어. 그래가지고 우주 끝까지 본다? 납득이 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납득이 갔냐? 이런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앉아서 태양이 도네 그 정도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기독교의 세계관만 봐도 우리 지구 같고 위에 큰 돔처럼 이게 유리처럼 이렇게 덮여가지고 거기에 뭐 구슬처럼 박혀 있는 게 별이고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거기를 뚫고 나가면 이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이런 사고방식이 딱 적혀 있는 이 책이 경제진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대성경제에서 많이 철학적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낱낱하게 이제 꼬집으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그냥 뭐 앉아서 한 생각 깨달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란 게 우리가 지금 왜 어떻게 옛날에는 아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왜 생겼는지 거의 다 알았어. 제가 설명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순간
엄청나게 이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팬지는 우리가 침팬지하고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는데 침팬지는 지금도 침팬지인데 왜 인간은 이런 모습이 하냐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 DNA 차이가 1%밖에 안 된다는데 99%가 같다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알고 있어야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복잡함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몸뚱아리가 고양이처럼 생겼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동물의 마음. 고양이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해서 하지만 만약에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평생 앉아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마음하고 두 다리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사람 마음이 같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신체 구조하고 신체가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응? 결국 생존해야 되잖아요. 응? 그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최초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할 때 동시에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최초에 생겼던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꿈틀꿈틀했을 테니까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단순하게 꿈틀거린 정도였겠지. 이렇게 짐작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일상 살면서 저 사람이 어쩌고 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 막 신경 쓰면서 살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뭉쳐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 이론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유추해서 아는 능력. 그러면 침팬지들은 그 능력이 없는데 인간은 왜 생겼을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해결해야지.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침팬지는 해결할 일도 없고 그대로 사니까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해결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응? 사기꾼도 잡아내야 되고 좋은 사람 칭찬도 해줘야 되고 별별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해결해야 하려면은 없는 배선을 계속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뇌가 점점 커지게 됐어요.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애들이 없는 우리만의 마음. 자, 우리가 지금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어떤 생각 하나 할 때마다 배선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응? 그러면은 그 생각이란 게 그냥 물리적이 아니고 따로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잘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생각에 해당하는 배선이 더 강화돼 가지고 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생각이 물질이 아니냐고. 생각이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은. 나는 마음은 100%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죽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불교에서는 눈 감고 죽어도 극락에 간다는 거지. 눈 감고 죽어도 내생에 윤회를 한다는 거지. 이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어떤 상당히 교육적인 어떤 이 사회 규범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참은 아니라는 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도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아니, 윤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텔레파시, 남의 마음을 읽는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큰 스님들은 사람 다 심통을 해가지고 사람 속까지 다 안다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우리 뇌파라는 것은 뇌파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이 기구를 여기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걸 네팔 탐지하기 위해서 원차 이게 약해가지고 그렇게 겨우 해야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걸 증폭시켜가지고 탐지를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찌 상대방이 네파 반짝거리는 그 스파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옛날에는 그 말이 통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그래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물론 상상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거예요. 마음은 물질의 우리의 그 내의 배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변화에 의해서 마음도 똑같이 일어난 현상이지 아무 상관없이 그놈만 따로 있고 우리하고 이 몸뚱아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말한 본질, 진실, 진리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뭐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이 경전을 딱 보면은 경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 아닌 소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 생각을 딱 빼불고 옛날 생각 가지고 우리 부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부처님 기도만 해주면 갖다 그냥 뭐 복도 주시고 하는 부처님이란 사고방식으로 읽어보면 환희심이 나지 뭐 환희심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쪽으로 원하셔? 그래 지금 기복불급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분을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면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 이런 어떤 이 과학적인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뭐 전생이 어쩌니 뭐 이제 운명이 어쩌니 윤회가 어쩌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전을 해석하려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지 저도 지금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천안을 항상 얻으셔서 항상 삼매에 계셨다. 삼매에 계시면서 이 모든 국토를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그러면 엄청난 좋은 얘기잖아요. 예. 자,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평등이 무엇인가 한번 조금 짚고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맥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시에 그러자 범왕 엄정과 그 건성 500천자들이 범천자들이 모두가 발심을 하게 했다고 말이야. 그때 그러면서 유마일 거사의 발에 예를 올리면서 호령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이야. 이런 현상을 보고 아나일도 유마일 거사에게 병문안을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예.